뺨을 때리는 소리가 호텔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제를 알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라고 한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제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제 뺨을 때린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진주 목걸이에 고운 한복, 칠순 잔치의 주인공답게 한껏 차려입은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오늘부로 넌 우리 집 며느리 아니야. 제 남편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남편. 아내의 뺨이 벌겋게 부어오르는 걸 보고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웃고 있었어요. 쌤통이라는 듯이.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폰을 들고 이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죠.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시댁의 무시와 괴롭힘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뺨 한 대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구나. 저는 부어오른 뺨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제 손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가 누구인지, 당신들이 오늘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날려버렸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반. 강남의 고급 아파트 주방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대리석 상판에 빌트인 가전까지 갖춘 이 주방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함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선 저는 벌써 1시간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금치 된장국, 갈치구이, 달걀말이, 깍두기. 내 식구 밥상인데 반찬이 10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시어머니의 한숨이 쏟아지거든요. 국이 끓기 시작할 때 거실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산하네. 인사도 없이 식탁에 앉으신 시어머니가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국이 좀 짜다. 냄새만 맡아도 알겠어. 넌 친정에서 뭘 배웠니? 아직 드셔보지도 않으셨는데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삼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끓일게요. 됐어, 시끄럽게. 잠시 후 시아버지 동철이 양복 차림으로 나오셨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편한 옷만 입으시던 분이 요즘은 매일 넥타이까지 매고 출근하십니다. 회사가 커지니 폼도 달라지셨죠. 남편 민호 씨도 반쯤 잠든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검정색 정장 양말. 서랍장 2번째 칸 왼쪽이요. 남편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가 양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당연히 없었죠. 저는 그냥 양말 위치를 알려주는 기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밥상을 차리고 제가 앉기도 전에 세 사람은 이미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래도 짜네. 물을 더 넣었는데. 됐어. 먹을만은 하니까. 먹을만은 하다. 그게 이 집에서 제가 받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때 시누이 지은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잤어? 그래, 다 같이 밥 먹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습니다. 딸과 통화할 때만 나오는 목소리였죠. 화면 속 시누이의 시선이 저를 스쳤습니다. 언니도 거기 있네? 오늘은 일 안 나가? 요즘 푹 쉬나 보다. 아니요, 저도 출근해요. 아, 그래. 열심히 사네.
신우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비아냥을 모를 리 없었죠. 100억 굴리는 집안 며느리가 푼돈 벌러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시어머니가 통화를 끊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지은이는 집안 빛내려고 바쁘게 뛰는데 어떤 며느리는 푼돈 벌겠다고 허구한 날 싸돌아다니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만 조용히 움직였죠.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무보수 가사 도우미 그리고 감정 쓰레기통.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이 흩어진 뒤 저는 4사람분의 식기를 걷어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8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화려했습니다. 햇살이 고층 빌딩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이 제 것이 아니란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5년.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 시댁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시댁이 운영하는 회사, 동철건설은 그저 중소건설사 중 하나였고 시아버지는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시는 분이었죠. 안전모를 쓰고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시어머니도 지금처럼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챙기시고 전단지 쿠폰을 모으시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물론 그때도 시댁 식구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면대면했죠. 명절에 제가 정성껏 음식을 하면 수고했네 정도의 건조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저와 눈도 잘 안 마주쳤고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남편은 제 친정 얘기가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렸죠. 하지만 적어도 그때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깔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저도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으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애 시절의 다정함은 결혼 후 급격히 식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었습니다. 제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면 밥은 먹었어? 정도는 물어봤고 주말에 가끔은 같이 영화도 보러 갔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게 변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뜸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회사에 100억 투자가 들어왔다. 동철건설에 10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내 사업 수완을 알아본 거다라며 우쭐해하셨죠. 익명의 투자자라고만 알려진 그 돈의 출처를 시댁 식구들은 끝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 실력으로 받은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돈이 들어오자 시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투자금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쓰지 않고 본인들 사치에 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이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요. 시어머니는 백화점 VIP 라운지 단골이 됐고 명품 가방을 계절마다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옷장에는 수천만 원짜리 코트들이 줄지어 걸렸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번쩍였죠. 시아버지는 골프 회원권을 3개나 끊으셨고 접대라는 명목으로 매주 고급 술집을 드나드셨습니다. 사업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게 입버릇이 되셨어요. 남편은 외제차로 차를 바꿨고 신우이는 청담동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한우 등심, 전복, 킹크랩. 예전에는 명절에나 보던 음식들이 일상이 됐죠. 물론 그걸 준비하는 건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싼 재료 망치지 말고 제대로 해라며 감시했고
조금이라도 맛이 다르면 이게 뭐야, 돈 아깝게라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태도도 확 달라졌습니다. 서윤아, 너 언제까지 그 호텔에서 일할 거니?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대뜸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계속해야죠. 아이고, 100억 굴리는 집안 며느리가 푼돈 벌겠다고 남의 집 방 청소를 해? 창피해서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겠다. 우리 집안 수준에 맞는 일을 해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직업을 뭐라고 알고 계시든 굳이 정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어차피 말해봤자 믿지도 않으실 테니까요.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며느리가 굳이 일을 해야 되나? 차라리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지. 요즘 밥상이 좀 부실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아버님.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모욕당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TV 채널만 돌리고 있었죠. 마치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요. 그날 이후로 시댁의 하대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얘, 커피 타와. 얘, 내 옷 세탁소에 맡겨. 얘, 현관 좀 닦아. 마치 월급 주고 쓰는 가사 도우미를 부르듯이요. 가끔은 제가 이 집의 가족인지 고용된 사람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더 심했습니다. 제가 거실을 지나가기만 해도 한숨을 쉬었어요. 아, 언니. 그 옷 아직도 입어? 몇 년 된 거야, 그게. 편해서요. 편한 게 중요해? 우리 집 품위가 있지. 밖에 나갈 때 제발 좀 신경 써. 사람들이 우리 집 며느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 시누이가 저를 언니라고 부를 때마다 그 호칭에서 존중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 따위가 우리 집안에서 윗사람 행세를 해? 라는 비아냥이 담겨 있었죠. 가끔은 일부러 제 앞에서 친구들과 통화하며 우리 새언니가 좀 그래. 집안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 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요? 남편은 언제나 방관자였습니다. 여보, 오늘 시어머니가 나한테 당신이 좀 참아. 엄마 원래 그러시잖아. 신경 쓰지 마. 그게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늘 그랬죠. 저와 시댁 사이에서 남편은 항상 시댁 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편을 들 용기조차 없었어요.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문제를 피하는 게 남편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보다 엄마가 무서웠던 거겠죠. 저는 왜 참았을까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면, 더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2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주말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빨래와 청소까지 도맡았고요. 왜냐고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 안에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이 사람들도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는 어리석은 기대 같은 것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기가 싫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은 결혼이 실패라고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싱크대에 마지막 접시를 헹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죠. 곧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모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5년간의 인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다들 잠깐 앉아봐.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신문을 내려놓으셨고 남편도 휴대폰에서 눈을 뗐죠. 저는 식탁을 치우다가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갑자기 집에 온 시누이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묘한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표정이었죠. 내가 드디어 결정했어. 뭐려 어머니? 남편이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내 칠순 잔치 말이야. 시어머니가 뜸을 들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한울호텔 그랜드 볼룸 빌렸다. 한울호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죠. 가까스로 잡아서 식탁에 내려놓았지만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한울호텔이요? 거기 예약 엄청 힘들다던데.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이잖아. 거기 아니면 내 격이 안 살지.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시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역시 당신이야. 하객들 코 납작하게 만들겠네. 그럼요. 우리가 100억 집안인데 어디 가서 꿀리면 안 되죠. 시어머니가 거만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근데 서윤아. 네, 어머님. 너 거기서 일하지? 한울호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네. 청소든 뭐든 암튼 거기 직원이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말하려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역시나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그날 오지 마. 네. 내 칠순 잔치 말이야. 너는 오지 마라. 시아버지도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소리를 듣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날은 출근도 하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내 칠순날 직원들이 너한테 아는 척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아, 며느리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버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며느리가 호텔에서 걸레질한다는 소문나면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겠어?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들을 억지로 삼켰죠. 어머님, 그래도 며느리가 칠순 잔치에 안 가면. 됐어. 핑계 대지 마. 너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넌 이 집안에 안 어울려. 100억짜리 집안에 며느리가 호텔에서 청소나 하고 다니면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못 내놓겠어. 그날 하객 중에 내 친구들도 있고 동철건설거래처 사람들도 와. 근데 며느리가 거기서 일하는 게 들키면 우리 집안 위신이 뭐가 되겠냐고. 시누이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언니가 오면 진짜 곤란해. 내 친구들도 오거든. 근데 새언니가 거기서 걸레 들고 다니는 거 들키면 내가 무슨 낯으로 친구들 봐. 시누이가 저를 흘끔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 언니. 괜히 와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은이 말이 맞아. 넌 그냥 집에서 쉬어. 어차피 와봤자 할 것도 없잖아. 하객들 앞에서 뭘 하겠어. 밥이라도 퍼줄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는 진심으로 저를 부끄럽게 여기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집안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집구석에 박혀 있어. 나가지도 말고. 혹시 이웃들 마주치면 얘기 나온다. 이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5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저녁을 차린 제가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부끄러운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줘. 아내가 이렇게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남편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불편한 듯 목을 극적이더니 다시 TV 리모컨을 집어들며 말했죠. 그래, 당신이 빠져줘야 엄마가 편하긴 하지. 눈치껏 해. 아내가 칠순 잔치에서 배제당하는데 할 말이 고작 눈치껏이라니. 저는 더 이상 이 남자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네 친정 엄마한테 연락해서 와달라고 하지 마라. 알았지? 네. 시골에서 농사짓는 노인네가 뭘 안다고 와. 와봤자 분위기만 어색해지지. 괜히 불러서 망치지 말고. 시어머니는 제 친정엄마를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 잠깐 인사드린 게 전부였죠. 그때도 시어머니는 시골서 오셨구나 하며 대충 넘기셨어요. 그 이후로 명절에도 친정 방문은 바쁘니까 생략하자는 말로 막았고, 친정엄마가 잠시 들린다고 해도 집이 좁아서라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제 친정은 그저 체면 깎이는 존재였던 겁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노인. 그게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제 엄마의 전부였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식기를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에 접시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를 감정이 뒤엉켜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빨리 하객 명단 정리해야겠다. 동철건설 임원들, 골프 모임 친구들, 백화점 VIP 모임 언니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 무언가를 끊어버렸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집구석에 박혀 있어.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편히 잠든 얼굴. 저는 그 옆모습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켰습니다. 옷장 한쪽 끝,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깊숙한 곳. 저는 그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검은 옷커버가 손에 잡혔습니다. 지퍼를 내리자 안에서 짙은 네이비색 정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손으로 지은 맞춤 정장. 어깨 라인 하나, 스티치 하나까지 완벽한 옷이었죠. 시어머니가 계절마다 사 모으시는 명품 가방보다 비싼 옷이었습니다. 정장 안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울호텔, 총지배인, 정서윤. 사진 속의 저는 단정한 머리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짓는 며느리 정서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한울호텔 경영팀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지금은 그곳의 총지배인이라는 사실을요. 12년간 밤새 보고서를 쓰고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수많은 VIP 고객을 상대하며 쌓아온 경력. 35세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의 총지배인이 된 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호텔에서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시죠.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직원 수백 명이 저에게 보고하고 연간 수백억의 매출을 제가 책임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댁 식구들이 시골 촌로라고 무시하는 제 친정엄마. 이명자. 엄마는 한울그룹의 창업주이자
현직 회장이십니다. 한울호텔뿐만 아니라 한울백화점, 한울리조트, 한울건설까지 계열사 총 4개를 거느린 대기업의 오너. 시가총액으로 치면 동철건설 따위는 먼지만도 못한 규모죠. 물론 제가 현재 한울호텔의 총지배인이 된 것이 엄마의 영향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엄마는 평생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시달리셨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재산만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 유산을 노리는 친척들. 그래서 엄마는 제 결혼만큼은 상대의 됨됨이만 보라며 당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셨죠. 재벌가 딸이라서가 아니라 서윤이 너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게 엄마의 바람이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결국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지금의 시댁이 제 어머니의 신분을 알았다면 얼마나 많은 무례한 부탁을 했을지 눈에 훤합니다. 엄마는 현재 전문 경영인에게 실무를 맡기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룹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빠짐없이 참여하시는 실질적인 오너세요. 이사회 한 번이면 수천억이 움직이는 분이 고무장화 신고 텃밭을 가꾸시는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기 전에 엄마가 받으셨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니? 이 밤에.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의 시골 할머니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중후한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경영자의 어조였죠. 엄마, 시어머니가 칠순 잔치를 한울호텔에서 하신대요. 한울호텔? 엄마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우리 호텔에서? 네. 그랜드 볼룸 빌리셨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저한테 오지 말래요. 출근도 하지 말래요. 직원들이 저한테 아는 척하면 하객들이 알아볼까봐 창피하시다고. 부끄러우니까 집에 박혀 있으래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친정엄마도 부르지 말래요. 시골 노인네가 와봤자 분위기만 망친다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서윤아. 네, 엄마. 넌 어쩔 셈이니? 저는 손에 든 사원증을 꽉 쥐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밥을 짓고 모욕을 당해도 웃으며 넘기고 남편의 무관심을 혼자 사귀며 버텼죠.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제가 더 노력하면 인정받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끄러우니까 집구석에 박혀 있어. 그 한마디가 5년간 쌓아온 모든 인내를 무너뜨렸습니다. 저 칠순 잔치날 출근해요, 엄마. 제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죠. 총지배인이 VIP 행사를 비울 순 없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엄마.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5년간의 연극을 끝낼 때가 됐어요. 알았다, 서윤아. 엄마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엄마도 준비할 게 있으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정장을 침대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옷을 입고 출근할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청소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칠순 잔치 당일 아침, 시댁 식구들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오신다며 새벽같이 나가셨고, 시아버지와 남편도 호텔에 먼저 가서 준비할 게 있다며 따라 나갔죠. 아무도 저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오늘 없는 사람이니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뒤 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꺼내둔 정장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고 정장을 집어들었죠.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하나 채웠습니다. 재킷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저였어요. 5년간 숨겨왔던 진짜 정서윤. 시댁에서 고개 숙이고 죄송해요만 반복하던 며느리가 아닌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총지배인 정서윤. 화장대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비비크림 하나로 끝내던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바르고 눈매를 또렷하게 살렸습니다. 입술에는 진한 레드 립스틱을 발랐죠. 시어머니가 보시면 며느리가 무슨 화장을 저렇게 진하게 해라고 핀잔하셨을 색깔이었습니다. 머리도 손봤습니다. 평소에는 대충 묶고 다녔지만 오늘은 단정하게 올려 고정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점점 총지배인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원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울호텔, 총지배인, 정서윤, 준비 완료. 저는 현관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굽실거리던 5년이 오늘로 끝납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한울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평소에는 대중교통으로 출근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울호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호텔, 52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저 안에서 곧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절대 원치 않는 모습으로요. 택시가 호텔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요금을 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도어맨이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총지배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회전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굽 높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디딜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울렸죠. 이 소리가 좋았습니다. 앞치마 두르고 슬리퍼 신고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으니까요. 회전문이 돌았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넓은 로비에 은은한 조명이 흐르고 고급스러운 향이 코끝을 스쳤죠. 이곳은 제 영역이었습니다. 5년간 시댁에서 쪼그라들어 살았지만 여기서만큼은 아니에요. 총지배인님, 프런트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뒤이어 다른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십니까, 총지배인님.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여유 있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랜드 볼룸 행사 준비 상황 어때요? 네, 예약하신 시간에 맞춰 세팅 완료했습니다. 케이터링 팀도 대기 중이고요.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해서 인사했죠. 총지배인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직접 챙기시려는 거죠? 경영지원팀 박 과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VIP 행사 있잖아요. 제가 직접 챙겨야죠. 그리고 제 시어머니 칠순 잔치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과장의 눈이 동그래졌죠. 그래서 더 신경 써야죠. 내 동선은 고객들과 안 겹치게 관리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박 과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오늘 최고의 하루를 보내실 겁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며 하객들 앞에서 뽐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의 하루가 어떻게 끝나는지도 똑똑히 보시게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 끝에 총지배인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오늘 5년간의 연극이 막을 내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총지배인실로 향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서윤아, 엄마 왔어. 회장실로 올래? 문자를 보고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엄마가 호텔에 오시다니. 어젯밤 전화해서 준비할 게 있다고 하셨는데 직접 오신 거였군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 회장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우리 딸. 창가에 서 계신 엄마가 고개를 돌리시며 웃으셨습니다.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평소 시골집에서 뵙던 모습과 전혀 달랐거든요. 고무장화 대신 광택 나는 구두, 몸빼 바지 대신 짙은 회색 정장. 은발을 단정하게 넘기고 손목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같았지만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그룹을 일군 창업주,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경영자, 시골에서 텃밭 가꾸시는 모습은 그저 노후를 즐기시는 거였을 뿐이죠. 저도 가끔 잊어버립니다. 우리 엄마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안에 드는 분이라는 걸요. 엄마, 직접 오실 줄 몰랐어요. 안 올 수가 있니? 우리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이었죠. 저 아래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성냥갑처럼 늘어선 빌딩들. 엄마는 이 모든 걸 내려다보는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 아래서 곧 잔치가 시작되겠구나. 네, 11시부터요. 그래. 엄마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생각이 많아서. 엄마가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디딜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죠. 어젯밤에 네 얘기 듣고 잠을 못 잤다.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고생 많았다. 엄마, 엄마가 다 알아. 너가 얼마나 참았는지. 목이 메었습니다. 시댁에서 아무리 무시당해도 눈물 한 번 안 보였는데 엄마 앞에서는 왜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총지배인으로서 당당하게 너 할 일 하면 돼. 네, 엄마. 그리고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뭔가 결심한 사람의 웃음이었죠. 시댁 어른들한테 최고로 대접해드려라. 음식이며 뭐며 아낌없이. 네. 오늘 하루만큼은 최고의 시간을 보내시게 해드려. 엄마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그냥 엄마가 우리 딸 걱정되어서 온 거야. 혼자 힘들까봐. 저는 엄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의 자상한 표정 뒤에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와주셔서. 고맙긴. 내 딸인데.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어서 가봐. 바쁠 텐데. 네. 나중에 또 들를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가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뭔지는 모르겠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오늘 하루만큼은이라고 하셨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뭔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경영지원팀에 연락했습니다. 그랜드 볼룸 행사 만반에 준비됐죠? 오늘 고객분들 최상급으로 모셔드려요. 무전기를 내리면서도 엄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릴까요? 엄마는 분명 뭔가 알고 계십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를. 11시 정각 그랜드 볼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연회장 뒤편 기둥 사이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아줌마들, 정장 차림의 아저씨들, 다들 서로 인사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진주 목걸이에 금빛 드레스. 평소에도 명품을 좋아하셨지만 오늘은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하고 오셨더군요. 마치 나 좀 봐.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영숙 씨. 여기 너무 좋다. 대박이다. 하객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어깨를 으쓱하셨죠. 응, 우리 민호가 예약해줬어. 이 정도는 가뿐하지. 우리 집 정도면. 와, 역시 동철건설. 요새 잘 나간더니. 그럼 100억 투자받은 집안인데 어디 가서 꿀리겠어? 시어머니가 하 웃으셨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비싸다며? 그랜드 볼룸이면 대관료만 해도. 그런 거 신경 안 써. 돈은 있을 때 써야지. 우리 동철이가 그러더라. 어머니 칠순인데 최고로 해드려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애교를 부리셨습니다. 하객들이 부러운 듯 쳐다봤죠. 저는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어디 있어? 얼굴을 못 봤네. 다른 하객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죠. 우리 며느리? 아, 일이 좀 바빠서 못 왔어. 우리처럼 큰 사업하려면 온 가족이 뛰어야지. 거짓말이 술술 나오시네요. 저한테는 부끄러우니까 집에 박혀 있으라고 해놓고 하객들한테는 사업 때문에 못 왔다고 하시다니. 저는 무전기를 꺼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회팀, 주빈 테이블 샴페인 서비스 시작해주세요. 잠시 후 직원들이 샴페인 트레이를 들고 시어머니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샴페인 잔을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어머님. 오늘 하루만큼은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엄마였어요. 어때, 시작했니? 네, 엄마. 방금 시작했어요. 그래. 최고로 대접해드려라. 엄마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어디선가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신 거겠죠. 왠지 든든하면서도 긴장이 됐습니다. 연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축가가 이어지고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모든 순간을 즐기고 있었죠. 남편이 대학 동창들과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요새 잘 나가더라? 아버지 회사가 대박 났다며? 뭐, 그냥저냥이지. 남편이 겸손한 척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죠. 근데 와이프는 어디 있어? 오늘 같은 날 혼자 왔어? 아, 집사람이 좀 바빠서. 뭐, 요즘 맞벌이가 대세니까. 그래 뭐.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해놓고 친구들한테는 바빠서 못 왔다고 둘러대는 거죠. 그것도 쪽팔려서 대충 넘기면서요. 신우이도 친구들과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여기 진짜 대박 아니야? 하늘호텔 그랜드 볼룸이야, 그랜드 볼룸. 지은아, 너네 집 진짜 대단하다. 여기 예약 잡기 엄청 어렵다던데. 그치? 우리 오빠가 해줬어. 신우이가 폰을 들어 연회장 전경을 찍었습니다. 아마 SNS에 올리려는 거겠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공간이 사실은 제가 총괄하는 곳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겠죠. 그때 시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야, 여기 직원. 저는 긴장하며 기둥 뒤로 더 몸을 숨겼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남자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와인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죠. 이 와인 맛이 왜 이래? 시큼하잖아. 너희 여기 뭘로 장사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됐고, 지배인 불러와. 지배인, 여기 책임자 누구야?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고개를 돌려 쳐다봤죠.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봐. 시어머니가 살짝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봐서 뭐 어때? 손님이 불만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돈 내고 왔는데.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배인이라니. 여기 총지배인은 저인데요. 얼른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김 과장님, 17번 테이블 와인 컴플레인이에요. 부지배인님이 가셔서 대응해 주세요. 그리고 와인은 최상급 15년산으로 교체해드리고요.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왔습니다. 네, 총지배인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부지배인이 시아버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최상급 빈티지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돈 받는 만큼 해야지. 시아버지가 투덜거렸지만 새로 나온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하신 모양이었죠. 저는 기둥 뒤에서 지켜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아버님. 그 와인 한 잔에 수십만 원짜리예요. 연회가 계속됐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휴, 여기 직원들 교육이 왜 이래? 신우이였습니다. 지나가던 여직원의 팔을 붙잡고 있었죠. 내가 아까부터 물 달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와?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 됐어. 이렇게 교육이 안 된 호텔은 처음 봤네. 신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말렸죠. 지은아, 괜찮아. 그냥 넘어가. 아니, 우리가 여기 얼마를 냈는데? 우리가 만만해 보여?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여직원 박소연 대리였어요. 제 직속 부하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연이가 저를 발견하고 눈이 커졌지만 저는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죠. 소연이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불편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물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빨리빨리 좀 해. 진짜. 신우이가 손을 내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한테 뭐라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진짜 여기 서비스 왜 이래? 비싸기만 비싸지. 소연이가 제가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총지배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아야 하는데. 아니에요, 소연 씨. 잘했어요. 오늘만 참아줘요. 네. 소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객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죠.
제 직원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고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라니.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시댁 식구들은.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엄마였어요. 다 보고 있어. 화나도 참아라. 때가 있으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연애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무대 위에서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칠순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동철건설이 여기까지 온 건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동철건설 더 크게 성장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저는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인생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겠죠. 하객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양으스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화려함이 얼마나 갈까요? 엄마가 오늘 하루만큼은이라고 하신 이유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연애팀, 디저트 서비스 준비해 주세요. 최고급으로요. 오늘만큼은 최고로 대접해 드릴게요.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에서요. 연애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돌리려고 연회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죠. 경영지원팀에 확인할 게 있었거든요. 네, 김 과장님. 디저트 서비스 타이밍 조율 부탁드려요. 축하 영상 끝나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화장실이 어디야? 여기 호텔 진짜 넓네.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 세 사람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찾아 나온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멈췄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복도 끝은 막혀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반대편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놀람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경악으로 얼굴이 시뻘개지는 게 보였죠. 너.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오셨습니다. 금빛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저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이 복도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았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기어이 여길 기어와.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목소리 낮춰? 나보고 지금 명령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오셨습니다. 신우이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어머, 언니. 옷은 또 그게 뭐야?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정장을 위아래로 훑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어디서 짝퉁 명품 걸치고 손님인 척하려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 옷은 됐어. 말 안 해도 알아. 어디서 싸구려 빌려 입고 온 거지? 아니면 뭐 중고 거래 앱에서 샀어? 신우이가 손가락으로 제 재킷 소매를 톡톡 쳤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 만지는 것처럼요. 남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여보, 손 놔.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 당장 안 나가. 남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팠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손 놓으라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해? 남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칠순 잔치야. 평생에 한 번 있는 날이라고. 근데 당신이 여기 나타나서 망치면 어떡하냐고.
저는 제 일하러 온 거예요. 일? 무슨 일? 청소?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여기서 청소나 하는 주제에 감히 내 잔치에 재를 뿌려? 어머님, 저는 청소부가 아니에요. 뭐, 그럼 뭔데? 방 정리? 설거지?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뭘 하든 다 거기서 거기지. 호텔에서 허드렛 일하는 건 똑같잖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복도 끝을 가리키셨습니다. 당장 어디 구석 가서 숨어 있어. 네.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거 없어. 너가 무슨 말을 하든 안 들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며느리가 호텔에서 걸레질한다는 소문이 나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 얼굴 봐? 어머님, 넌 애초에 우리 집안에 안 어울렸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 딸이 어떻게 우리 집에 시집 왔는지 모르겠다니까.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친정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것도 5년간 참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를 모욕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았죠. 말씀 가려 하세요. 뭐?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후회하십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오셨습니다. 눈에 불이 켜진 것 같았어요. 후회? 내가 뭘 후회해? 이게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무슨 사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너가 청소부라는 사실? 아니면 친정엄마가 시골 촌로라는 사실? 어머님, 정말 그만하시는 게 못 배워 먹은 게 어디 안 가.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보내. 저런 애한테 뭘 기대해. 격이 안 맞는 거야, 격이. 격? 내가 격이 안 맞아? 저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가 말하는 그 격이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신우이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언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너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 청소부 주제에. 저는 청소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뭔데? 뭔데?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다시 잡았습니다. 됐어, 당신. 그냥 나가. 더 망신당하기 전에. 망신? 누가 누굴 망신시키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남편의 눈이 험악해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무슨 사실? 남편이 제 팔을 비틀었습니다. 아팠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여기 총지배인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뭐? 남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죠. 하, 총지배인? 미쳤어? 당신이 총지배인이라고? 그래요. 거짓말도 정도껏 해. 누가 믿어?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드셨습니다. 됐어, 민호야. 저런 애 말 듣지 마. 정신 나가 내가 헛소리하는 거야. 어머님, 저 미치지 않았어요.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너가 총지배인이면 내가 대통령이다. 청소부 주제에 무슨 총지배인이야.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마 다른 하객이 화장실을 찾아 나온 모양이었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하지만 도끼는 그대로였어요. 좋아. 너가 총지배인이든 뭐든 당장 여기서 사라져. 안 그러면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뭐, 지금 저를 때리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내가?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너 하나 때려서 내가 뭘 후회해? 못 배워먹은 인간 하나 버릇 고쳐주는 건데.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세요. 잔치마저 즐기시고요. 뭐, 지금 돌아가시면 저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갈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감히 나한테 협박을 해? 협박이 아니라 조언이에요, 어머님. 조언? 청소부가 시어머니한테 조언을 해? 시어머니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돌아서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떠 있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죠. 뭐라고?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오셨습니다. 엄마라고 했어? 네 친정엄마? 네, 그런데요. 너 니네 엄마한테 연락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친정엄마한테 오늘 여기 오라고 한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시골 촌로 데려오지 말라고. 분위기 망친다고. 어머님, 엄마는 그냥. 됐어.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너가 기어이 내 말을 안 듣고 여기 기어 들어왔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촌로까지 불러? 부른 게 아니에요. 엄마가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계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 호텔 회장이 제 엄마라는 걸 어떻게 말해요? 아니, 말하면 믿기는 할까요?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어디 보자. 네 엄마랑 무슨 작당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통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죠. 이게 뭐야? 통화 기록이 왜 이렇게 많아? 시어머니가 통화 기록을 스크롤했습니다. 엄마. 너가 맨날 친정 엄마랑 통화하면서 내 험담을 했구나.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소리와 함께 화면이 깨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깨진 휴대폰을 보며 멍해졌습니다. 너가 5년 동안 친정 엄마한테 다 일러 바쳤구나. 시어머니가 어떻고 시누이가 어떻고. 그래서 니네 엄마가 날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런 적 없다니까요.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네가 내 인생 최고의 날을 망쳤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칠순이야. 평생에 한 번 있는 날이라고. 근데 너가 와서 다 망쳤어. 저는 아무것도. 짝! 소리가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통증이 왔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고 뺨이 화끈거렸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습니다. 제 뺨으로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며느리가 왔다고 때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말이 없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더 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해 보였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오늘부로 넌 내 며느리 아니다.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맞았는데 말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쌤통이라는 표정이었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그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간 새벽마다 밥을 짓고 욕을 먹어도 참고 무시당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언젠가는 가족이 되겠지.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뺨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년간 붙들고 있던 끈이 뚝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게 너희와 나의 종착점이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일말의 희망이 사라졌어요. 잘 가라, 나의 시댁.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재킷 옷깃을 바로잡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죠.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거나 빌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제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낮고 침착했죠. 5년간 한 번도 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보고 이제 며느리 아니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제 본분대로 하겠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본분? 네 본분이 뭔데? 남편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 대신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차가운 금속을 꺼냈습니다. 마스터키였어요. 한울호텔 전 구역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 총지배인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었죠. 시댁 식구들의 눈이 그 열쇠에 꽂혔습니다. 그게 뭐야? 시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다른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무전기. 호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야, 그거 어디서 났어? 남편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헛짓거리 하는 거야? 그건 어디서 훔쳐라도 온 거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 함께 지낸 사람, 제 남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의 눈에 저는 도둑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훔쳤냐고요? 아니면 뭐야?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내놔, 그거 훔친 거잖아. 큰일 나기 전에 돌려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뭐? 이건 제 겁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거 당장 내놔.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당하게 생겼어. 망신이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망신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감히. 저 청소부 아니에요. 아까 분명히 말했죠? 말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고 저를 노려봤죠. 5년 동안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마스터키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한울호텔 총지배인만 가질 수 있는 열쇠예요. 정적? 시댁 식구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호텔 전 직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총지배인 전용 채널이에요. 정신 나갔니? 뭔 소리야? 시누이가 더듬거렸습니다. 언니가 총지배인이라고? 말도 안 돼. 말이 되든 안 되든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무전기에 전원을 켰습니다. 지직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야, 그거 당장 꺼. 장난치지 말고.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때리던 손이 지금은 떨리고 있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뭔데? 현실이에요. 저는 무전기를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저는 바로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안팀 응답하세요. 지직 잠시 후 대답이 왔습니다. 네, 총지배인님 보안팀 팀장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전기에서 총지배인님이라는 호칭이 나오자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코드 레드. 무전기 너머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랜드 볼룸 앞 복도입니다. VIP 행세하며 직원 폭행하고 난동 부리는 악성 고객셋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악성 고객?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안팀 전원, 지금 즉시 출동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무전기를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지금 장난해? 내가 악성 고객이라고?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얼마를 내고 대관했는데. 우리 손님이야, 손님.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정과 같은 위험은 없었어요. 떨리고 있었죠.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장난이면 당장 그만둬.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럼 진짜로 보안팀 부른 거야?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복도 양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쿵, 쿵, 쿵.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신우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 저거 뭐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복도 양쪽에서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죠. 호텔 보안팀이었습니다. 순식간에 6명이 시댁 식구들을 둘러쌌습니다. 총지배인님, 괜찮으십니까? 팀장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우 놀란 모습이었어요. 총지배인? 얘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서윤 총지배인님이십니다. 시어머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이 부축했지만 남편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신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언니가 진짜 총지배인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안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세 분 난동 피우시고 저한테 폭행까지 하셨어요. 저는 부어오른 뺨을 가리켰습니다. CCTV 확인하면 다 나올 거예요. 보안팀장의 눈이 제 뺨에서 시어머니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폭행이요? 고객이 총지배인님을 때렸습니까? 네. 보안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세 분 연회장으로 다시 데려다 주세요. 다른 호텔 손님들 앞에서 추태 부리지 않게 조용히요. 네.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연회장으로요? 네, 아직 잔치 중이잖아요. 주빈이 빠지면 안 되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일단 제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꼴 보기 싫으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서윤아, 너. 더 말씀하지 마세요. 할 말 있으시면 나중에 하세요. 보안팀이 시댁 식구들을 에워쌌습니다. 고객님들, 이쪽으로 오시죠. 시어머니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고객님, 조용히 해주시죠. 다른 손님들 보십니다. 보안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죠.
복도 저쪽에서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았어 가면 되잖아.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뒤따랐죠. 보안팀이 그들을 호위하듯 둘러싸고 연회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 고개 숙이고 살았던 사람들. 이제는 제가 고개를 들 차례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사라지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뺨도 아직 욱신거렸고요.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뭐니 뺨이 왜 이래? 엄마의 손이 제 볼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저것들이 너 뺨을 때렸어? 네. 내가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엄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엄마가 더 빨리 올걸.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부었는데. 엄마가 제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5년간 참느라 고생했다, 우리 딸.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맞을 때는 안 나오던 눈물이 엄마 앞에서는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엄마, 울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엄마가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서윤아, 저 사람들한테 너가 총지배인인 건 알려줬지? 네, 방금요. 그래, 잘했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근데 아직 부족해. 네. 저 사람들, 너가 총지배인인 건 알아도 엄마가 누군지는 모르잖아. 엄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회장실에서 봤던 그 눈빛, 하늘그룹 회장의 눈빛이었죠. 그리고 100억 투자해준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려줘야지. 100억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서윤아, 몰랐지? 뭐요? 동철건설에 100억 투자한 거, 그거 엄마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2년 전에 너희 시아버지 회사가 어려웠잖아. 그때 투자한 거, 엄마 돈이야. 엄마가 왜요? 너 편하게 살라고. 엄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시댁이 잘 살아야 우리 딸도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투자한 건데. 엄마가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그 돈으로 저것들이 뭘 했는지 아니? 골프 치고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회사 키우는데 쓴 돈은 얼마 안 돼. 다 개인 사치에 썼더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까진 참았어. 우리 딸만 행복하면 되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내 딸 뺨을 때려? 내 귀한 딸을?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윤아, 이제는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가자, 연회장으로.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여줘야지 자기들이 누구 돈으로 잔치 벌이고 있는지. 엄마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어요. 이제 진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와 제가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연회장 안은 여전히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식사를 하고 있었고 무대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시댁 식구들은 주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까지 4명이 함께요. 아마 하객들에게 들킬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느라 고생하고 있겠죠.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보안팀에게 끌려갔던 기억이 떠올랐겠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연회장 안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지배인님.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바라봤죠. 회장님? 총지배인님? 그 호칭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 저 사람이? 시아버지의 시선이 엄마에게 꽂혔습니다. 평소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돈이 고급 정장을 입고 회장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일어섰습니다. 저 촌노가 회장이라고?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주빈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랐죠.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하늘그룹 회장님이래. 뭐? 이 호텔 주인? 근데 왜 여기? 엄마가 시댁 식구들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돈. 시아버지가 더듬거렸습니다. 사돈 어른,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회장이라뇨? 저 하늘그룹 회장 이명자예요.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늘그룹이 호텔, 백화점, 리조트. 맞아요, 다 제 거예요. 엄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서윤이 친정이.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딸 서윤이는 이 호텔 총지배인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가리키셨죠. 근데 사돈, 이게 뭡니까? 네. 우리 딸 뺨이 왜 이렇게 부어 있어요? 시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그건 아까 복도에서 때렸다면서요? 내 딸을? 엄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감히 내 귀한 딸 뺨을 쳐? 하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죠. 그건 서윤이가 먼저 뭐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는데요? 엄마가 끊었습니다. 칠순 잔치에 며느리 보고 오지 말라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때려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사돈, 2년 전에 투자금 100억 받으셨죠?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 돈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투자사에서. 그 투자사가 제 거예요. 시아버지가 멈췄습니다. 네. 동철건설에 투자한 100억 제 개인 자금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우리 딸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넣어준 돈이에요. 시댁이 잘 살아야 딸도 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뭘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골프 치고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니셨죠? 회사 키우는데 쓴 돈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것까진 참았어요. 엄마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근데 내 딸한테 오지 말라고 해요? 부끄러우니까 집에 박혀 있으라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뺨을 때려요? 사돈 어른, 그건 오해가. 오해? 엄마가 끊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잖아요. 다 봤어요, CCTV로. 시어머니가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이 부축했지만 남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가 품에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투자 계약서 가져왔어요. 제7조 읽어드릴까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7조요? 투자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 및 위해 행위가 확인될 경우 투자자는 즉시 투자금 전액 회수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엄마가 서류를 접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투자금 100억 전액 회수합니다. 법적 조치도 들어갈 거예요. 시아버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사돈어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요. 100억을 갑자기 빼시면 회사가 망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드릴 수가 없네요. 어차피 제 돈 아니면 망한 회사잖아요. 그쪽 식구들이야말로 다시 주제에 맞게 사세요. 엄마가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딸 뺨값이에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남편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윤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몰랐어. 뭘 몰랐는데요? 당신이 총지배인인 줄 몰랐다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지배인인 걸 알았으면 안 그랬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청소부였으면 때려도 되고 총지배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동안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서윤아, 제발. 남편이 매달렸습니다.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모르고 무릎을 꿇었죠.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자.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이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었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늦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보안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총지배인님. 이분들 연회장에서 내보내주세요. 하객분들 식사에 방해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안팀이 시댁 식구들을 에워쌌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남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부로 며느리 아니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오늘부로 저는 강씨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저는 보안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물 흐리지 말고 조용히 내보내세요. 보안팀이 시댁 식구들을 연회장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사돈어른 제발 하고 외쳤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아이고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시누이만 조용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끌려가더군요. 연회장 문이 닫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가 제 옆에 오셨습니다. 잘했어, 서윤아. 고마워요,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끝났네요.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엄마가 제 손을 꽉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5년간의 굴욕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3개월 후 한울호텔 최상층 테라스. 저는 엄마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저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윤아, 뉴스 봤어? 엄마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동철건설 대표 강동철 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 100억 투자금 중 70억 이상 개인 용도로 유용징역 5년 구형. 저는 담담하게 기사를 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결국 구속됐군요. 투자금을 회사 발전에 쓰지 않고 개인 사치에 썼던 게 횡령으로 인정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요?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지방 어딘가로 도망갔다더라. 엄마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큰 집 경매 넘어갔고
지금은 월세방 전전한다고 하던데.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칠순 잔치 때 진주 목걸이에 금빛 드레스를 입고 으스대던 시어머니. 지금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니. 동정심이 들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민호는요? 엄마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아버지 회사 망하고 나서 술만 마신다더라. 취업도 못하고. 신우이는요? 걔는 빨리 손 털었지 결혼하자마자 친정이랑 연 끊었대. 똑똑하긴 하더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저는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저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였을 뿐. 후회해?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요. 엄마가 빙긋 웃으셨습니다. 이제야 내 딸 얼굴이 좀 피었네. 그래요? 응, 예전에는 맨날 어둡고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눈빛이 달라. 저는 거울을 본 적이 없었지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지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제 시간에 일어나서 제 일을 하면 됐으니까요. 이혼 서류는 다 정리됐고 내 지난주에 끝났어요.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그때 나서줘서. 고맙긴 내 딸인데 당연한 거지.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윤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호텔을 바라봤습니다. 52층짜리 건물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12년간 일해온 곳, 제가 책임지고 있는 곳, 계속 일할 거예요. 총지배인으로? 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엄마가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내 딸이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먼저 내려갈게요.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그래, 가봐. 저는 엄마에게 인사하고 테라스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년 전 저는 시댁의 며느리였습니다. 새벽마다 밥을 짓고 욕을 먹어도 참고 무시당해도 웃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한울호텔 총지배인 정서윤입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끄는 사람,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한울그룹 오너의 딸.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나서자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지배인님.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 시중을 들었고 뭘 해도 모자라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되겠지.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건 뺨 한 대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부려먹기 편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걸.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지금이실 수도 있고 이미 지난 일이 실 수도 있겠죠?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속 시원함과 대리 만족을 조금이나마 드렸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삽니다. 아침에 눈 뜨면 행복하고
출근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전부예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네 사연 극장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서윤이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